제 책에도 이제 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다 써놓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간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제 투자 금액의 한 50% 이상은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한 3년 이상은 적어도 보유를 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년 후면 매출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5년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된다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 그렇죠. 작년에 출연하고 오랜만에. 예. 최근에 이제 책 출간하셨는데 이렇게 2권씩이나 출간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날 수 있는, 꾸준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투자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좀 아빠로서 한 4, 5년간 이 여의도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많이 겪었고, 저도 한 7, 8년 정도는 일어만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책도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도 분석하고, 또 저녁마다 노트에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막 적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 투자를 했는데, 제 이제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아빠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바른 투자 방법을 꽉꽉 좀 채워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까지 양이 많아질진 몰랐고요. 네.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이제 강의를 외부에 나가다 보니까 책의 내용을 실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둘씩 넣다 보니까 한 243개 정도의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차트랑 그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책 설명을 잠깐 더 하자면 첫 번째 책, 이 책은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투자해 보니까 잘 버는 회사, 친구들도 돈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귀찮아요.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고 또 어려운 얘기하고 밥 먹어도 밥값 한 번 내지 않고. 근데 돈 잘 버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밥도 사고 그다음에 항상 풍족하거든요. 옆에 있다 보면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앞으로 잘 버는 회사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베푸는 회사.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좀 안전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ETF. 저는 이제 투자의 순서를 ETF, 배당주, 실적개선주, 테마주 이런 순서대로 투자 습관을 들이면 손해보지 않겠더라. 그래서 ETF 투자는 덜 내린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들은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많은데 ETF는 펀드이고 구성 비중만큼만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하한가를 가더라도 이게 ETF가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인데 고배당주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 고배당과 나중에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또 스펙이라고요. 이게 공모가 2,000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3년 내에 비상장사를 M&A 해야 되는데요. M&A 이슈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고요. 최근까지의 어떤 기록을 보면 스펙 중에 한 50% 정도는 M&A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모가 2,000원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한 2,000원 언저리에서 사서 한 2,600원 정도 3년 내에 팔면 30% 수익이니까 연 10% 정도의 수익을 3년 내에 거둘 수 있잖아요. 기대 수익을. 그리고 만약에 3년 내에 M&A를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데 그때 2,000원 공모가에
연 한 1, 2% 정도의 이자를 덧붙여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 5가지 안전한 투자 방법을 기재를 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실적 개선주를 찾으려면 저는 재무제표, 기업의 속살림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공시하는 그런 팩트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와 공시. 근데 재무제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좀 안타까운 점은 회계 실무자를 위한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어떻게 작성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반기 보고서를 읽기 위한, 나는 회계 이 작성자가 아니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공시는 한 10가지 팩트에 대해서 공시의 사례와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두껍게 네.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래 실적을 알아야 돈을 번다라는 이제 또 목차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미래 실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한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기업 투자를 조금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은 임상실험 성공 이런 측면인데 좀 안타깝게도 임상실험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률적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 내가 혹여 투자했는데 손해 보더라도 손절매하지 말고 좀 장기간 보유하는데 기업의 좀 살림이 먹고 살만해야 투자자에게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실적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저는 한 2, 3년 정도의 실적 예측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사 리포트 보면 실적 예측치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딱 열면 일단 용어가 되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 증권사 리포트에는 실적 예측치가 한 2, 3년 정도가 보통 나와주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100억을 버는 회사가 한 2년 후에 한 500억을 번다.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 당장 고점에 샀지만 분기 3개월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3개월마다 계속 좋아지는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단과 같아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고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주가는 그 당시에 고점 논란이 있지만 그 고점 논란은 한 2, 3년 후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 실적은 증권사 리포트를 열어봐도 되고요. 제 책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네이버 증권에도 해당 종목에 대한 미래 실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치고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을 딱 클릭해보면 그거에 따른 그런 실적 예측치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실적 투자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좋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시점을 네. 보통 한 2, 3년 후나 길면 한 5, 6년 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투자 초창기 때는 뭐 다음날 팔겠다, 뭐 다다음날 팔겠다 이런 그 짧은 기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어떤 실적보다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단기간의 모멘텀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뭐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건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주식들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이 보통 지루하고요. 단기간 이벤트를 갖는 그런 테마주들, 예를 들면
뭐 방산 테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은 이제 실적 개선으로 가는 그런 대형 방산주들도 있지만,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남북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올랐다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들고 뛰어들면 고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의 정점에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거냐.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정점이었고 오히려 실적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건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실적.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올라왔고 앞으로는 좀 내려갈 건데 나는 그 실적의 고점에 사버리게 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그때 그 실적을 보면 2020년 말 당기순이익이 5,829억, 2021년 말이 1조 9,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들어서 1조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는 올해는 한 5천억대까지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21년에 그 유가가 하락했을 때 호황을 겪었을 때 이 화학업체는 원재료가 석유 뭐 이런 것들 나프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가가 낮아야 원재료 가격이 낮아야 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유주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1년에 어떤 정점에 사게 되면 주가 어떤 폭등의 정점에 사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현재 잘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잘 버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에 사서 이 매도 시기를 놓치면 이 금호석유화학처럼 주가가 이렇게 그 실적이 빠져버리면 이제 매도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 그 2022년 말 작년 말에 1조였던 그 순이익이 2023년에 5천억대로 빠지고요. 2025년 앞으로 2년 후가 한 7,900억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한 앞으로 2, 3년 정도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잡긴, 그러니까 실적 외에 다른 모멘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야 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실적을 이제 한 2, 3년 후 거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뭐 이제 네이버나 이런 증권세상 레포트의 그 정확도는 몇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는 이 네이버나 증권사의 어떤 증권사 리서치 자료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8, 90% 정도만 우리가 실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건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버는 회사가 200억을 벌고 400억을 벌고 800억을 버는 이런 회사 하나랑 1000억을 벌었는데 900억, 800억, 700억, 600억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랑 어느 회사를 사야 될 거냐 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를 사야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 때 한 300억 정도 버는 회사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버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버블은 2년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2년 후면 적정한 실적에 적정한 주가구나. 근데 얘는 2년 후에 또 300억이 아니라 800억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싼 가격을 사서 너무 높게 샀네 하고 손절매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 비싸게 샀어. 하지만 주가가 내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에서 언급을 했지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미리 추가 매수 계획들을 좀 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한 50% 정도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와 그리고 그 번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거는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또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네. 굉장히 좋게 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대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사실은 제 책을 작년 한 10월 정도에 책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다 써놓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간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양도 좀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투자 금액의 한 50% 이상은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한 3년 이상은 적어도 보유를 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당시에 투자를 결심을 했느냐, 실적의 목표 미래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뭐 과열돼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19년 말 당기순이익이 344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 2,323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근데 2025년이 되면 7,414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년 후면 매출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54조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11조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주춤을 한 거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다시 49조 정도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리라는 것은 이게 규격화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 2, 3년마다, 왜냐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2, 3년마다 더 발전된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되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 사서 실적이 아주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넘버원 기업이지만 2022년 실적을 2025년 정도에 가서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실적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300억이던 당기순이익이 7,400억. 3배까지 증가하잖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2025년 7,400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의 어떤 버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막 하지만 PER 기준으로 2025년 7,400억 정도면 한 30배 정도 내외 되거든요. PER 30배 내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뭐 바이오들 뭐 100배 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2025년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를 팔면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팔아라. 그러니까 전기차의 신차 점유율을 67%까지 올리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32년도까지. 네, 9년 남았거든요. 근데 작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은 약 6%예요. 그러면 지금 11배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에 한 배씩은 늘어야만 67%가 되는 거예요. 근데 67%가 좀 과도한 목표다. 좋아, 그러면 한 40%만 잡자. 그래도 지금 6%니까 한 7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빅3 점유율을 보면요. 테슬라가 한 65% 정도 작년 기준으로, 포드가 7.6%, 기아하고 현대가 7.1%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현대차만, 기아차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도 공급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자동차 그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67%까지 올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설비 투자 부분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이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는 에너지원, 멀리 가고 얼마나 힘있게 가느냐. 음극재는 방전된 전기를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그리고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불나니까 가운데 막을 해주는 거고, 이 양극재의 그 전류를 옮겨주는 게 전해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의 한 40에서 45% 정도의 금액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산까지 갔는데 이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계속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차 전지의 핵심이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뜨겁게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국내에서만 6만 톤이에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48만 톤.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그 발표한 그런 건데요.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몇 배가 증가하는 거죠? 한 7, 8배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자동차 공장 옆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세팅해갖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다 완공하면 세팅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2022년 작년이 1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4년 만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훈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전기차 산업 그 탄소 제로 해갖고 2035년부터 탄소 제로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포커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걸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석탄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 석탄을 많이 쓰는 상품들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 모멘텀은 사실 이제 미래의 실적을 끌고 오는 건데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실적 포커스를 둔다면 분명히 실적은 지금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작가님 말씀대로 실적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그 확정된 조금 확신도 들고,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